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남자친구를 벌레처럼 대하던 여자친구에게 복수 성공. 20살 때 사귀었던 5살 연상의 여자는 굉장히 건방졌다. 처음에는 내가 반해서 1년 정도 구애 끝에 사귀게 되었지만 내가 지나치게 공손하게 군 것인지 나를 애완동물 취급했다. 주로 하는 말이 네 주제에 건방져 라는 말이었다. 이런 여자라도 좋아했기에 2년 정도 사귀었지만 그녀의 오만함은 늘어갈 뿐이었다. 몇 번인가 싸웠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나 몰래 클럽이나 친목회에 가면서도 여동생이 나한테 전화했을 뿐인데 누구냐면서 화가 폭발했다. 다른 여자친구도 전부 떠나갔고 스스로도 왜 이런 여자와 사귀고 있는지 모르게 되었을 때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크게 싸웠지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참 가관이었다. 너 따위가 감히 나랑 사귀는 거라면 내가 5번 정도는 바람 피워도 괜찮잖아. 이 정도는 되어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며 정색하는 것이다. 그동안 참고 있던 순진한 나였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복수를 계획했다. 알겠어. 나 따위와 사귀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니까. 잠시 주제넘게 굴었던 건지도 미안해. 그리고 8년 후 그녀가 33살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사귀는 중이었고 양가 부모님도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었다. 나는 어느 정도 돈벌이가 되는 직장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33세. 여자로서의 가치는 이미 추락하기 시작한 지 오래였다. 당연히 주변에 다른 남자 따윈 없었고 결혼은 언제 하냐? 이런 상태였다. 자존심이 세던 그녀는 먼저 결혼하자는 소리 따위 절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녀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결혼하라고 부추기게 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그녀를 불러서 놀이공원의 관람차에 태웠다. 저기 이거 받아줄래? 라고 말하며 나는 반지 상자를 그녀에게 건네줬다. 필사적으로 깊은 감정을 억누르면서 상자를 건네받는 그녀. 상자 안에는 오늘로 이별이라고 쓴 종이가 한 장. 얼떨떨한 그녀에게 헤어지자. 너 같은 년이랑은 이제 무리야. 라고 말했다. 나도 모르게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누가 너 같은 년이랑 결혼할까? 나는 내 애완동물이야. 관람차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나한테 말 걸지 마라. 그녀는 심한 충격을 받았는지 바닥에 쓰러졌다. 한 손을 내 무릎에 두고 일어서려는 것을 거칠게 치워버렸다. 다시 쓰러지는 그녀였다. 관람차가 땅으로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나는 지난 8년간 참고 있던 모든 불평과 불만을 전부 토해냈다. 그리고 아래로 도착하자마자 그녀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돌아갔다. 정말이지 기분 최고였다. 두 번째 이야기. 할머니와 보았던 귀신. 제가 8살 때쯤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엄마처럼 따르고 좋아할 때 항상 할머니 방에서 할머니한테 안겨서 같이 잤습니다. 그늘도 여릴 때와 같이 할머니랑 같이 자는데 제가 밤잠이 너무 없는지라 새벽 2시쯤에 깼어요. 근데 잠에서 막 깨어났으니 정신도 없고 몽롱하고 그렇죠. 할머니 방이 좁아서 침대 바로 앞에 넓은 화장대가 있고 그 옆에 TV가 있는데 제가 몸을 돌려 화장대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 당시 저와 같은 또래의 애기 2명이 서로 부둥켜 안고 저희 할머니 화장품을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그땐 제가 소유욕이 엄청 강해서 누가 우리 물건을 탐내는 것 같으면 엄청 싫어했죠. 근데 이상하게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깨우려고 할머니를 계속 불렀는데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돌려 할머니를 쳐다봤는데 할머니 얼굴에 피가 철철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전 그때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고 피를 닦아준 후에 다시 그 애기 귀신들을 보면서 노려봤는데 눈이 빨간색에 온몸이 검은색. 눈동자도 엄청 작아서 종이에 점 찍어놓은 정도의 크기였죠. 눈을 마주치자마자 할머니가 일어나서 엄청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기 귀신들이 고양이가 비명 지르는 듯한 목소리로 울면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시고 다시 주무시더군요. 그리고 저도 다시 잤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저의 눈엔 그 귀신들이 보였고 할머니가 저를 다독여주는 것도 전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파트의 하얀 손. 젊은 시절 아버지가 겪은 일이다. 취직처가 정해져 새로 지은 아파트를 빌리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목재점에서 트럭을 빌렸고 이전까지 낡은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후배의 힘을 빌려 이사를 시작했다. 딱히 큰 짐도 없고 짐이 많지도 않았기에 짐을 푸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후배는 방에 오고 나서부터 얼굴이 새파래져서 아무래도 몸이 영 불편해 보였다. 그래서 대충 짐만 옮긴 후 아르바이트비를 주고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날 밤은 이사한 탓에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 소곤소곤하고 누군가 말을 거는 듯한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다. 그 아파트는 새로 지은 것이었던 데다 아버지는 아파트가 준공되자마자 입주한 터였다. 당연히 다른 방에는 아직 아무도 안 살고 있었기에 다른 집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었다. 불을 켜고 창밖을 내다봤지만 그저 조용한 심야의 주택가만 보인다. 쥐정뱅이 한 명 보이지 않았다. 기분 탓인가 싶어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에 막 들려는 무렵에 또 소곤소곤하고 소리가 들려온다. 집에서 메아리가 친다든가 바람소리 같은 게 사람 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었지만 아무리 들어도 아파트 안에서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도 밖에는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어쩌면 멍청한 도둑이 옆방에 들기라도 했나?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벽에 귀를 붙이고 주변 방의 소리를 확인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아니, 인기척 자체가 없었다. 내일은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한다. 분명 기분 탓이리라 여기고 잠을 자려 누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뒷전에서 소곤소곤 목소리가 들린다. 뒤를 돌아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다. 초조해진 아버지는 원인을 밝히려고 주변 모든 방을 돌아다니며 노크를 했다. 하지만 당연히 아직 아무도 입주한 집이 없었다. 결국 이사 때문에 피로가 쌓여서 그런 것이라 결론을 내리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방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부엌 싱크대에서 흰손이 나와 있었다. 마치 그 안에서부터 기어나오려는 것처럼 말이다. 그만 소리를 질러버릴 뻔했지만 겨우 참는다. 가만히 보고 있자 그 손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 마냥 부엌을 돌더니 잠시 후 쓱 하고 싱크대 안으로 사라졌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지만 여기서 도망치면 지는 거라고 아버지는 생각했단다. 그래서 싱크대에서 물을 틀어 거기로 엄청나게 흘려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당연히 가는 배수관에 사람이 들어있을 리가 없다. 싱크 밑에 서랍도 다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다. 귀신이구나 싶었다고 한다. 잘못 본 것도 아니고 꺼림칙한 기분도 들었다. 어릴 적부터 이상한 건 열어보았고 무섭기도 했다. 하지만 도망치면 그걸로 좋은 걸까? 보증금이랑 사례금은 그대로 날아가는 거겠지? 이 나이쯤 되면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현실이 있는 것 아닌가?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용히 싱크대에 얼굴을 가져가서 두 번 다시 나오지 마라. 내가 죽으면 너만 쫓아다닐 거야. 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한밤중인데도 힘을 다해 목청이 터지도록 싱크대를 향해서 소리쳤다. 기분이 풀린 아버지는 그대로 잠을 청했다고 한다. 어차피 죽는 것도 아닐 텐데 귀신을 볼 때마다 죽는 거라면 지금까지 몇 번은 죽었을 터였다. 그 후 별일 없이 아침을 맞이한 아버지는 목재점에 트럭을 돌려주러 갔다. 그러자 후배가 어제처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을 걸어왔다. 왜 그러냐고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그 방에 들어간 순간 왠지 기분 나쁘고 무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 방을 쓱 둘러보는데 부엌에서 흰손이 나와 있지 뭡니까? 아버지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저도 가끔 이상한 걸 보지만 그렇게 기분 나쁜 건 처음이었어요. 모처럼 새 집을 구했는데 그런 걸 봤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실까봐 차마 말씀도 못 드리고 그래도 선배님
그 집에서는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위협이 먹혀든 것인지 그날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나 아버지는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어 그 집을 나오게 되었다. 마지막 날 짐을 다 옮기고 방에서 나가려는데 등 뒤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더란다. 설마 그 녀석인가? 제발 곱게 보내줘.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먹고 뒤를 돌아봤다. 거기에는 그 흰 손이 싱크대에서 쑥 하고 나와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고 한다. 뭔가 기묘한 광경이었지만 아버지도 무심결에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고 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